충격적인 광경이 축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요새와도 같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홈팬들의 쓰라린 야유와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굴욕적인 심판의 선고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이 구단이 2연승이라는 완벽한 출발을 자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상황을 더욱 쓰라린 아이러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한때 자신들을 사랑했던 이들의 분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이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그것이 치명적인 오만함, 즉 토트넘 수뇌부가 찰나의 승리에 도취해 손흥민의 시대는 끝났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은밀히 준비하던 그 순간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오만한 계획이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되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참혹한 결말을 불러왔습니다. 무엇이 토트넘을 이토록 빠르게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왜 떠나간 이름 손흥민이 또다시 영국 전역에서 애절한 통곡처럼 불리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시즌 개막과 동시에 시작된 혼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팀의 영혼이자 상징이었던 손흥민의 이탈은 전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거대한 공백을 남겼습니다. 토트넘의 이적 시장은 그 공백을 메울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항을 겪으며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구단은 절박한 심정으로 상황을 수습하고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등번호 7번을 신입생 사비 시몬스에게 급히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기엔 역부족이었고 우려의 먹구름은 여전히 북런던 상공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관적인 예상을 뒤엎고 토트넘은 개막 후 2연승이라는 믿기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두 번의 승리는 아직 많은 것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설탕을 묻힌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수뇌부와 일부 선수단을 자기 기만의 환상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손흥민의 이탈이 아무런 영향도 없었던 것처럼, 심지어 그가 없을 때 더 강해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만심은 모든 행동과 발언에 스며들었고 그들은 전 세계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오만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극의 무대로는 본머스와의 3라운드 홈 경기가 선택되었습니다. 토트넘의 눈에 중위권 팀인 본머스는 손쉬운 먹잇감이자 힘을 과시하기에 완벽한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그의 경력 내내 이 상대를 만나 단 한 번도 패배를 몰랐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짜였습니다. 본머스를 압도하고 3연승을 거두며 순위표 최상단에 오른 뒤 그 정점에서 전 세계를 향해 손흥민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당당히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시나리오이자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을 향한 달콤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계획은 바로 그들 자신의 팬들이 터뜨린 수치스러운 야유에 의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야유는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문제에서 비롯되어 오랫동안 골마왔던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첫째이자 가장 명백한 이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끔찍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불과 2연승을 거둔 팀이 마치 오합지졸처럼 활기없고 그대 어떤 연결고리도 없이 무질서한 축구를 했습니다. 팬들은 어째서 자신들의 팀이 이토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패스조차 사라졌습니다. 브레넌 존스는 어이없는 순간에 아무런 압박도 없는 상호다망에서 공을 그대로 라인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반대편 측면에 페드로 포로는 불가능한 위치에서 터무니없는 중거리 슛을 남발하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팀의 공격 흐름을 끊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무대에 익숙한 바이엘은 미넨 임대생 주황팔리냐는 프리미어 리그처럼 치열한 무대에서 벌어지는 아마추어적인 실수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수들의 태도는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앞권은 페드로 포로가 자신의 볼 처리 미스 이후 하늘을 향해 팔을 들며 동료에게 큰 소리로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제스처는 토트넘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는 규율의 해이, 팀워크의 부재, 그리고 개인적인 자아로 가득 찬 팀의 현실을 완벽하게 상징했습니다. 벤치의 토마스 프랑크 감독조차 실망과 무력감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또한 살아있는 전설이자 팀을 위해 청춘을 바친 손흥민에게 구단이 보여준 존중심 없는 태도에 대한 누적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구단이 그의 유산을 무자비하게 지우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악의 상황이 필연적으로 닥쳤습니다. 경기 시작 단 5분 만에 공을 걷어내려는 시도에서
페드로 포로는 쇄도하던 상대 공격수에게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한 헤딩 패스를 연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취약했던 토트넘의 수비는 즉시 붕괴되었고 본머스는 손쉽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포하려던 계획은 순식간에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VIP석의 카메라는 모든 계획의 설계자인 다니엘 레비 회장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실패를 인정하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경기 후 통계는 이 재앙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본머스는 11개의 슈팅을 기록한 반면 토트넘은 경기 내내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의 무능함은 이적 시장에서의 무능함과 공명했고 팀의 심장을 잃은 후에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던 구단의 태도와 합쳐져 경기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분노의 쓰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의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무질서한 플레이, 나약한 정신력, 창의성 부재 등 모든 문제가 단 하나의 원인, 즉 손흥민의 부재로 귀결된다고 신속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있을 때 본머스는 토트넘에게 그야말로 승점 자판기였지만 이제 그간 없자 완전히 무력해졌다고 신랄하게 평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시즌 손흥민의 경이적인 성공이 오히려 현재 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사였고 최고의 기회 창출자였으며 팀 전체를 앞으로 이끄는 견인차였습니다. 그는 밥상을 차리는 사람인 동시에 그 밥상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떠나자 토트넘의 스쿼드는 스스로를 주인공이라 여기는 선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골을 넣기 위해 숟가락을 들고 싶어서 했지만 정작 플레이를 조율하고 연결하는 굳은 일인 밥상 차리는 일을 하려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플레이의 붕괴와 단 한 개의 슈팅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무력함이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자 프랑크 감독은 국면 전환에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마티스텔과 오데르트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교체 선수들의 경기력은 주전 선수들보다도 끔찍했습니다. 오데르트는 모두가 허탈해하는 가운데 슈팅을 관중석으로 날려버렸고 마티스 멈텔은 팀의 미약한 공격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무익한 개인 돌파를 반복했습니다. 이 참담한 광경을 목격한 팬들은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팀에 보낼 수 있는 가장 명백한 불신임 투표였습니다. 경기는 0대1의 아슬아슬한 패배로 끝났지만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점수가 토트넘에게는 너무나도 행운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카리오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이 아니었다면 본머스가 3대 연기나 4대 0으로 승리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내용 면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손흥민의 중요성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는 소름 끼치는 비교 통계 수치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본머스 전 손흥민이 뛰었을 때 토트넘은 총 18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4개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손흥민이 없는 경기에서 그들은 고작 5개의 슈팅에 그쳤고 단 하나의 명백한 득점 기회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야말로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겪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구단의 오만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단지 경기장 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냉혹한 재정 현실이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유니폼 판매, 티켓, 스폰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구단의 수입은 손흥민이 떠난 직후 심각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손흥민과 함께 뛰고 싶다는 이유로 토트넘의 행을 원했던 타겟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위기에 직면하자 수뇌부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손흥민 없이도 자신들이 여전히 강하며 심지어 더 강하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약체 본머스를 상대로 한 이 수치스러운 패배는 쌓여왔던 팬들의 모든 불만과 분노를 폭발시킨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결국 포스트 손흥민 시대의 성공을 증명하려던 오만한 계획은 처절하게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강함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능함, 나약함, 그리고 근시안적인 비전 전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울려 퍼진 야유는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배신, 즉 한 전설의 유산을 배신하고 언제나 그들을 사랑했던 팬들의 믿음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